영어 문장을 잘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어도 많이 알아야 하고 문장을 만드는 규칙인 문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독해를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단어와 문법의 벽을 느끼고 다시 단어와 문법 공부로 돌아오다 이내 영어의 흥미까지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많은 문장들을 단어와 문법 암기로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국어 습득하는 원리대로 하겠다고 무작정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순서가 다르고 문법 규칙도 다릅니다. 순서와 규칙이 달라서 문장을 볼 때도 영어식대로 읽어야 하는데 한글로 쓰인 글을 읽듯이 무작정 읽는다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보는 복잡한 문장들도 잘 읽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어와 문법 암기보다 더 중요한 문장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영어 독해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장의 핵심 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가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해볼까요? 나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때문에 하와이가 좋다 라는 문장에서 핵심 정보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와이가 좋다 라는 말이겠죠. 나는 하와이가 좋다가 핵심 정보입니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때문에 라는 말은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핵심 정보와 추가적인 정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많은 정보가 담긴 문장이라도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해볼까요? I love Hawaii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으로 구성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Because부터 all year round까지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때문에 라는 추가 정보를 담은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와이를 좋아한다는 것이지 온화한 기후가 1년 내내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주어는 surfing, 동사는 수동태로 was invented, in Hawaii는 전치사구로 추가 정보고 hundreds of years ago 역시 시간의 부사로 추가 정보입니다. 주어와 동사인 surfing was invented가 핵심 정보고 전치사구와 부사인 in Hawaii hundreds of years ago는 덜 중요한 추가 정보입니다. 이 문장은 서핑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하와이나 수백 년 전이라는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이번에는 긴 문장으로 해볼까요? while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콤마가 있는 곳까지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도 부사절은 핵심 요소가 아닌 추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콤마가 있는 upper level class까지 부사절로 묶어주고 주어는 I,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인 have developed, 목적어는 a passion으로 삼형식 문장의 핵심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구 두 개가 나란히 와서 추가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는 나는 열정을 키워왔다 라는 내용이고 추가 정보는 A레벨과 더 상위 레벨의 수업을 마치는 동안이라는 부사절 정보와 고등학생으로서 과학에 대한이라는 전치사구 정보입니다. 이 문장의 결론은 내가 열정을 키워왔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A레벨 수업과 어퍼레벨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처럼 독해에 있어서 단어보다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영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정보는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없다면 독해를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어와 목적어는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보어와 목적어도 역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주어와 동사가 1순위고 보어나 목적어가 2순위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 문장의 중요 정보를 담은 요소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4가지이고 이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더 먼저고 보어나 목적어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장의 5형식입니다. 어떤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목적어를 빠르게 찾아내서 몇 형식의 문장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문장은 없습니다. 몇 형식인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난 나머지 요소들은 전치사구, 관계사, 부사, 분사, 투부정사 등의 익숙한 문법 용어들로 포장된 추가 정보로 보면 됩니다. 단어를 몇 개 모르더라도 문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과 흐름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영어 독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초보 시절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문장의 구조인 오형식을 분명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 복잡함과 방대한 양에 압도되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잊은 채 문법만 찾다가 영어 독해가 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법보다는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영어 독해를 시작해보세요. 사실 이 원리는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가며 읽지 않습니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문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가며 핵심을 챙기고, 추가적인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챙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강약 조절을 잘해가며 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독해를 잘하려면 절대 문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 파악이 우선입니다.